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영어를 제가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지 올해가 정확히 1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수많은 학생분들을요, 크게 3개의 부류의 학습자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3 부류는요, 그동안 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줬던, 그게 좋은 인상이든 안 좋은 인상이든 짧은 목록으로 3개의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이상형이에요. 이분들은요, 선생님이 시키는 공부, 연습, 숙제 이런 걸 다 성실하게 해내는 건 물론이고요, 스스로 영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그런 연습, 숙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연습을 찾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공통된 그런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요, 이분들은 어떤 어휘나 표현에 꽂히잖아요. 그 꽂힌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 남들이 영어를 하는 걸 듣다가 어떤 어휘나 표현을 듣고 그 어휘 마음에 든다, 그 표현 나도 쓰고 싶다, 이런 게 생기면은요, 그 시점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어휘나 표현들을 응용한 예문들로 종이 몇 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걸 많이 해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주일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에 완전히 집중을 한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분명히 이제 학습량에 대해서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어휘 표현 하나씩, 이게 학습량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한 달에 어휘 4개, 표현 4개를 제대로 배우는 정도의 그런 학습량을 뽑는 분들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탄력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학습량은 더 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세요. 이분들은 그 어휘와 표현들을 그냥 딸딸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그거를 완전히 능숙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한단 말이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응용 연습을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서 배우는 양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자, 2번째는요, 보물 사냥꾼형이에요. 이분들은요, 항상 최고의 학원, 최고의 강의, 최고의 어떤 그런 강사,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학습법을 늘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원어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방법으로 무슨 학습법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이왕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할 거면은, 이왕 그렇게 할 거면은 올바른 방법,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요, 그 학습법, 그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방법을 찾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착을 왜 하게 되느냐 생각해보세요. 그런 학습법이 있다고 쳐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학습법이 어딘가에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그 학습법을 막상 찾으면 그래, 이거다 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냐면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생겨버려요. 내가 찾으는 그 마법 같은 그 학습법은 분명히 뭔가 내가 영어를 쉽고 빠르게 배우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영어를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노력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마법 같은 학습법을 찾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버리고 계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면서요, 분명히 여러분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절대로 영어를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부러워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갖고 있는 거를 나는 못 갖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미 인정하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여러분이 영어를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대신 하세요. 와, 저 사람처럼 나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영어를 잘 해야지.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유형은 좀비형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뭐 전화 영어하고 과외하고 이런 게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이렇게 들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게 생활의 일부가 되는, 이게 왜 안 좋을 수가 있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늘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내 생활의 일부, 그냥 루틴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계시면은 한 달, 두 달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월 초에 시작을 했을 때보다 월 말인 지금 좀 나아진 건가? 어떻게 나아진 건지, 얼마나 나아진 건지,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뭔가 나아진 게 전혀 안 느껴지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요, 본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학원에 나가서 친절한 선생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래 이제 클래스메이트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놀이, 취미처럼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영어를 배우는 거를 여러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오히려 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만큼,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으시려면은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유용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스스로 조금 진단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선생님에게 꾸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많이 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나요? 뭐가 부족한가요?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그냥 학원 다니고 책 보고 이러면은요, 그냥 뭐 늘 다이어트는 한다고는 하는데 살이 절대 안 빠지는 그런 사람들 본 적 많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좀비 유형의 학습자들이, 이런 학생들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요,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강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강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강사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의 강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강의에 임하냐면, 자신이 맡은 강의 내용을 채우느라 좀 급급한 느낌? 학생들의 약점이 뭐고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해를 시킬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를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 건지, 이런 고민들이 바탕이 되어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수업 내용이, 강의 내용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교재의 요 페이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강의 내용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는 영어를 배울 수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완전 다른 유형의 학습자인가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또 왜 그랬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요, 그걸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습 가이드로 찾아뵐게요.